자, 오늘 미국 증시 어떤 모습 보였는지 전체적으로 또 특징적인 부분들을 우리 신인규 뉴욕 특파원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술주들의 하락세를 에너지들의 상승세가 상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간 흐름별로 보면은 오후 3시부터 매수세가 좀 들어왔는데 다우지수와 S&P 500은 소폭 상승 마감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0.43%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뉴스 대지표 보면요. 러시아가 이 가스관 노드스트림 1을 유럽에 보내던 이 생산량을, 가스 생산량을 지난해의 2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뉴스에 시장이 좀 출렁였습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가스관 부품인 터빈에 문제가 있다는 게 러시아의 설명이었는데요. 러시아는 이미 유럽향 천연가스 공급량을 지난해 40% 수준으로 축소를 했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기존에 줄인 것을 절반가량 더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유럽은 즉각이 러시아의 천연가스 공급 축소는 기술적으로 보면은 터빈의 문제와 아무 상관이 없고 러시아가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다만 이 비난 자체가 공급 부족 상황을 해결해 주지는 못한다는 점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비록 이 크렘린궁에서 천연가스 공급을 완전 중단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만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 이 명분에 구애받지 않는 추가 가스 공급 축소를 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시각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이 가스 공급 축소 소식 탓에 오늘 장중 원자재 시장에서 천연가스 가격은 5% 넘게 뛰었고요. 포트폴리오 가운데 이 상대적으로 천연가스 생산량이 높은 마라톤 오일, 티커 종목명 MRO의 경우에는 뉴욕 증시에서 오늘 하루 만에 주가가 6.57% 뛰었습니다. 역시 천연가스 관련주로 묶인 셰니에르 에너지나 아니면은 대본 에너지 같은 경우도 각각 오늘 주가가 4%, 5%대 상승 마감했고요. 에너지주 전체 대장주로 묶이는 쉐브론이라든가 엑소모빌도 오늘 경주한 상승 흐름 보이면서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에너지주와 반대로 국내 투자자들이 관심 많이 갖고 있는 기술주는 오늘 미국 시장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종목군입니다. 내일 알파벳과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빅테크 기업의 실적을 앞두고 기술주 섹터는 0.74%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월마트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도 간단히 짚어드려야겠습니다. 월마트는 올해 2분기 실적 발표가 오는 16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에 앞서서 이 실적 가이던스 하향이 있었습니다, 오늘. 연간 이익과 2분기 실적 전망 모두 기존보다 낮췄는데 올해 5%를 넘을 것으로 봤던 판매 성장률은 4.5%가 될 것으로 수정을 했고요. 식품과 에너지 부분에서 높아진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의 지출 능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봤고 그렇게 되면 재고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특히 의류 부분에서 가격을 좀 깎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월마트의 소비자층이 미국에서 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까지 포함을 한다는 점은 이번 실적 전망 하향이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앞서서 지난주에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을 상대하는 미국의 신용카드사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의 실적을 전해드리면서 카드 지출액 사상 최대 기록을 세우면서 예상을 웃돈 2분기 실적을 내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점을 생각해보면 이번에 월마트 상대적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월마트의 실적 전망 하향이 시사하는 바는 조금 더 명확해질 겁니다. 애프터마켓에서 월마트의 주가는 8%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네, 미국 증시의 특징적인 부분들 짚어주셨고 최근 바클레이즈 등 일부 IB들이 이 반도체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수익 자체는 악화될 것이다. 자, 이런 전망을 내놨거든요. 자, 이런 우울한 전망들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게 되는지 이 부분도 같이 짚어주시죠. 바클레이즈가 이번에 내놓은 논리들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반도체 시장 사이클이 올해 초만 해도 이제 슈퍼 사이클 얘기들이 더 나오고 있었는데 이미 이제 공급 과잉 걱정해야 될 때다 이런 분석에 근거를 합니다. 바클레이즈 같은 경우는 오는 2023년에서 2024년까지 반도체 업황에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반도체 생산 장비 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연쇄적인 효과가 반도체 산업군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바클레이즈는 세계 3위 반도체 장비 업체 램리서치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였다가 이 중립으로 낮추면서 평균 수준으로 낮추면서 이렇게 설명을 내놨는데, 이뿐 아니라 이 엔비디아, 인텔 같은 우리 투자자들한테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알려진 반도체 업체들에 대해서도 다가오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앞으로 실적 전망 가이던스를 좀 낮출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월가에서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를 내놓는 곳이 이 바클레이즈뿐만은 아니라는 점 역시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앞서서 모간 스탠리는 미국의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 기업입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을 했었죠. 시장 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메모리 반도체인 D램 가격이 오는 3분기에 2분기보다 8% 더 내려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기존의 전망은 5%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봤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D램 가격이 내려갈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이유를 살펴봤더니 결국 반도체 가격은 수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인플레이션 지속으로 소비가 위축이 되면 당연히 상대적인 공급 과잉이 나타나는데, 이 공급 과잉 현상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우려에 근거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한국경제TV 신인규입니다.